이낙연 국무총리를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안도 또 많은 날이고 바쁜 날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국무총리가 생방송으로 뉴스에 출연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임 총리들께서 언론 출연을 좀 자제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총리를 조금 해보니까 예. 청와대나 또는 각 부처의 뒤에 있는 게 총리이기 때문에 네. 직접 언론을 상대할 기회가 적고요. 또 그러지 않아도 별로 표가 나지 않는 자리인데 곰곰 생각해 보면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런다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출연하겠습니다 하고 막 부탁하고 다닐 것은 아니지만 네. 언론기관에 요청이 있다 그러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출연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3고 초려 이상 몇 고 초려를 드렸습니다. 어쨌건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100일 되는데요. 첫 국무총리로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현안으로 묶여 있었던 문제들을 짧은 기간 안에 차근차근 이렇게 헤쳐나온 그런 100일이었지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야당은 박한 평가를 한다는 보도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수 국민이 찬동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공감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청와대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문제의식이 왕성한 예.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문제의식이 비교적 있는 편입니다만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네. 문제의식이 왕성한 분들이어서 굉장히 일을 그때그때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당정청 간은 잘 소통도 되고 서로 팀워크도 잘 맞습니까? 그러면요. 기본은 국민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예. 당정청도 더 원활하게 굴러갈 겁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불만이나 문제적이나 이런 것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총리를 우리가 옛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렇게 써서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께서는 1인 지하 만인 지하라는 표현 쓰신다면서요? 네,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이 시대는 맞지도 네. 않고요. 제 자신이 아무리 봐도 그렇게 훌륭한 물건도 아니고요. 그래서 1인 지하에 만인 지하다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청문회 또 거치시고 하면서 그동안 못 해보셨던 경험들을 하시면서 또 아마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네. 총리가 책임 총리냐 아니냐 이런 거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리께서는 책임 총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몸부림치고 있죠. 책임 총리가 뭐냐 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맞짱 뜨는 게 책임 총리다. 예. 뭐 이런 식으로들 인상을 갖는데 네네. 저는 정부가 성공하도록 내각의 일을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책임 총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점에 맞춰서 청와대하고도 조화를 이렇게 구하면서 또 내각 각 부처와도 조화롭게 해가면서 일을 그때그때 해나가는 것 이게 책임 총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저 자신이 성에 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무척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또 기자 출신이시니까 기자들이 아마 생각하는 책임 총리의 기준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닐까 저는 싶은데요. 대통령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느냐. 네. 두 번째는 장관들, 부처들한테 총리의 말발이 어느 정도 먹히느냐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자, 예. 우선 대통령과는 자주 만나십니까? 최소한 매주 월요일은 1시간 이상 그렇군요. 회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또한 만나고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한 5번은 대통령을 뵙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에 1시간 이상 대통령과 만난다, 네. 독대한다. 이거는 뭐 책임 총리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들은 말 잘 듣습니까? 그건 제 마음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듣겠죠. 예. 말발이 이제 부처의 총리가 과거에 이제 이해찬 총리 얘기할 때 이제 네. 그런 거였거든요. 네. 잘 조화롭게 소통이 되고 있다 부처들하고도.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그 팀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똑같은 영화라도 예.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액션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멜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영화 내용은 비슷하다. 예.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주연 두 분 캐릭터가 그때보다는 좀 훨씬 좀 부드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예, 대통령님도 노무현 대통령과 동지이시고 또 선후배이시지만 많이 다르시고요. 네. 저도 이해찬 전 총리님을 몹시 존경하지만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이해찬 총리님과 저의 차이점을 네, 우선 스타일이 많이 참 다르지요. 예. 자, 오늘 국민들께서 이거 빨리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게 살충제 달걀일 텐데요. 예. 좀 전 보니까 유통되고 있는 곳에서도 두 군데가 또 추가 검출됐고, 한 곳은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나주가 나왔고, 또 하나는 천안인데, 천안은 사실 그 농장에서 아직 나왔다는 보도도 없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이게 점점 더 확산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며칠 이내에 이 문제는 통제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각부 장관과 1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당부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예. 유능한 내각이 돼야 한다. 소통하는 내각이 돼야 한다. 통합하는 내각이 돼야 한다. 그 1번이 유능한 내각입니다. 네.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 우리가 유능한 내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이 시험에 저희들은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 초여름에 AI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 해결했다는 것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번 문제도 며칠 안에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통계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인 산란계 농장이 1239개였습니다만 네네. 그중에 오늘 아침까지 254개를 조사했고요. 그중에 4군데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 251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4군데 중에 2군데는 지금 나와 있는 비펜트린이죠. 네. 그 살충제를 쓴 곳이고 나머지 2군데는 사용 가능한 농약을 썼는데 그 농약이 기준치 이상이었다. 이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건 유통 과정에서 2군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태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려했던 것만큼 큰 범위는 아니고 특히 계란은 그 껍데기에 전부 그 마크가 찍혀 있기 때문에 예. 거의 100% 유통이 포착이 됩니다. 유통 과정이. 그래서 예. 문제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나온 계란이 어떤 업체, 가공식품 업체에 들어갔느냐 하는 게 다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가공식품에 들어간 계란까지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면 폐기하고 예.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거의 우선 날계란의 경우는 늦어도 모레부터는 거의 정상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네. 정상적인 수급이라는 것은 문제 있는 건 빼고 그건 폐기하고 나머지는 100% 유통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주말까지는 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마도 네. 농림식품부 장관, 식약청 차장 또 행안부 차관 이렇게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도 주무장관께서도 밤새서라도 전수조사 빨리 마치겠다. 그리고 과도한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4군데, 5군데가 총 나왔고 일부 매체들 보도를 보면은 산란계 농가의 농민들이 살충제를 안 써야 되는 건지 사실 그걸 잘 몰랐다. 그조차도. 그러니까 일반 그 일선에서는 자꾸 진드기는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살충제를 쓴 곳이 또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살코기 6개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AI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것은 100% 포착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 계란은 완벽하게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다 손치더라도 포착하고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조사 대상은 62% 조사가 끝나게 될 겁니다. 네. 조금 서두르면 내일 밤 늦어도 모레 새벽까지는 조사가 거의 끝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폐기할 건 폐기하고 또
먹어도 괜찮은 건 유통을 시키고 해서 예. 수급은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안정은 되찾을 걸로 보고요. 네. 이제 가공식품도 늦어도 주말까지는 완벽하게 그 문제를 끝내서 일상생활에 불안감이 없도록 하겠다. 네. 이것은 제가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능한 내각이라는 것을 꼭 입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도 계란 좋아하시죠? 예,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먹습니다. 예. 요즘에 조금 고지혈증 증세가 있어서 노른자를 빼고 먹는데 네. 맛이 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빵을 좋아해서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없이 어떻게 살아야 예. 되는지. 자, 빨리 이제 뭐 내일부터는 이제 유통이 다수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북한 문제인데요. 예. 어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시고 예. 야당에서는 전쟁까지 하겠다는 각오가 없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느냐. 지금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고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는데 자꾸 대화만 얘기해서 안보가 지켜지겠느냐라는 오늘 그 걱정들 또 반론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걱정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직접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꼭 해야만 됩니까?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대통령의 그 말씀이 있기 전부터도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 당신들이 이런 최강의 압박을 이미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 이제라도 핵활동 동결하고 대화에 나와라 하는 압박과 설득의 병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걸 병행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광복절 하루 첫날 그저께 오후에 한국에 오신 미국 합참의장과 대통령이 1시간 이상 만났거든요. 네. 거기서 의견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 경축사에 보면 쭉 그런 평화의 의지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도 다르지 않다. 이 점은 미국 정부도 입장이 같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 하신 이유가 그런 배경이 바로 합참의장과의 대화 등등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직감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간에 찰떡 같은 공조가 되고 있는 것이냐, 전혀 이견이 없는 것이냐. 예컨대 이제 문정인 특보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오늘은 CNN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도 다수가 전술핵은 필요하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핵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은 문정인 특보는 학자로서의 말씀일 거고요. 그런 식의 그 자유로운 의견은 미국 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미국도 학자들 중에는 심지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하라는 그런 제안까지 있고 평화협정, 평화체제 빨리 만들어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예. 핵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우리도 핵을 갖자 그러면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더 약화가 되고 우리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가속화를 우리가 촉진하게 되는 예. 그런 결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각오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섣불리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핵잠수함의 경우는 전술핵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네, 다른 거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총리님께 좀 개인적으로도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는데요. 총리께서는 언론인으로서도 일가를 이루셨던 분이고, 제가 초년병 기자 시절에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름을 들었을 정도 언론인으로서 일가를 이루셨고, 그 뒤에 국회의원으로 16년 동안 국회 현장에서 정치를 또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도백으로서 행정가로 또 하셨고, 이제는 일국의 재상이 되셨는데, 예. 자, 그런 분이 갖고 있는 저는 역사적인 안목과 해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지금 보시는 한반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어떻게 통찰하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몹시 위중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거에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의 위중한 상황인 건 맞죠. 예.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영도하는 지도하는 체제의 존속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면 말을 뛰어넘는 불장난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미국 또한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예.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그런 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먼 훗날 그렇게 회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괜찮으시면 국내 현안들 몇 가지 더 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국정원 개혁 문제는 야당에선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하고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 실정법 위반, 특히나 대통령 선거에 수천 명의 댓글 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동원되고 활동했다라는 것을 좌시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이미 드러난 실정법 위반은 그것대로 처리하는 것이 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특정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탈원전 문제는 정부가 결론 내려놓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국가의 100년지 대계인데 에너지 정책이 5년 임기의 정부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맞냐. 그 두 가지 그 반론이 있습니다. 탈원전 자체는 지금 탈원전을 결정한다고 해도 탈원전이 완성되는 데는 62년쯤 걸립니다. 네. 지금 신고리 4호기가 완공되는 게 2019년이고요. 그 4호기의 설계 수명이 60년이라면 2079년이 돼야 그게 끝나거든요. 네. 예, 탈원전은 아주 긴 눈으로 해가야 될 일이고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설계 수명이 끝나는 어떤 한두 기의 원전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조치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즘 공론화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탈원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네. 그것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것이고 탈원전 문제는 원전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는 낮춰가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때 주요 대선 후보 5분 중에 4분이 탈원전을 공통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이 상당한 정도까지 고조되어 있고 탈원전이 이제는 좀 공론으로 논의될 시기가 됐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부동산 문제는 어쨌건 지금 지난번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과거의 종부세 같은 보유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상을 전제로 하는 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그러나 잡히지 않는다면 그 다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네. 현재 8월 2일 날 내놓은 대책이 워낙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강한 정책을 거의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정도까지는 효과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갖는데 오히려 짐이 된다든가 또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택이 됐는데 그분에게 중과세를 때린다거나 이런 일들은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복지 정책 부분인데요. 오늘 그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복지를 제일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라는 그 호의적인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금 올리는 정도 가지고서는 어차피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인데 추가로 증세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정부 여당이 내놓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그 정도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그 재정 수요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기존의 세출 중에 줄일 만큼 줄여가면서 맞춰가겠다. 그것이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이요. 네. 앞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 또 국민들께 소득주도 경제, 소득주대 성장이라는 걸 약속하면서 세금으로 자꾸 빼낸다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가야 되고 세출 분야의 구조조정, 예. 어느 분야는 그
예산 배정을 좀 줄여간다든가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네. 그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나라 살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그 세출 줄이고 그다음에 세금 많이 안 내리고 그런 정도에서도 지금 그 복지 공약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잘랍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만만치 않다는 것이 세출 구조 조정 분야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우리 부처 사업은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거고 예. 또 국회에 가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건 늘려야 한다, 이건 늘려야 한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기가 만만치 않은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뉴스인입니다. 사람인자거든요. 예.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인데요. 네. 인간 우선 이낙연의 꿈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깨끗한 뒷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네, 제 자식들을 포함해서 저를 사랑했던 많은 국민들께 누가 되지 않게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 뒷모습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그 바람이 아마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께서 또 성공을 해야 나라도 성공을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여전히 정치인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 이낙연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입니까? 총리를 잘하는 것이죠. 그게 최종입니까, 그게?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고 기자하다가 국회의원 된 것도 계획이 아니었고요. 국회의원 하다 도지사 된 것도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더더구나 지사하다가 총리 된 것은 거의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설계를 짜놓고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예. 앞으로도 그런 설계를 갖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직접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오셔서 국정 현안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마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또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성공한 총리가 되시길.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